레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자, 어제만 해도 한 주의 스타트가 정말 나쁘지 않게, 아니, 좋았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하루 만에 파란불을 켜는 네. 시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FOMC도 봐야 될 것 같고, 빅테크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미증시가 쉬어가면서 국내 증시도 그 영향권에 있다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특별히 강한 섹터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막막하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하락하는 종목의 수와 상승하는 종목의 수를 비교해보니까 거의 3배 이상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말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TMF 사태, 이런 이슈들, 그리고 미증시와 관련된 이슈들, 거기에 미 대선과 관련된 이슈들도 좀 언급이 되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몇몇 종목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또 실적 발표를 다수의 기업들이 앞두고 있는데 실적과는 조금 다르게 주가 흐름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는 여기서 또 와르르 내려가고 네.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가 그래도 테슬라의 급등과 함께 오늘 반등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SDI 이쪽은 다소 아쉬운 실적 나오고 나서 잠잠한 편입니다. 그리고 한편 호실적을 발표한 한화 시스템 장 초반 신고가 쓰는가 싶더니 또 오히려 조정이 강하게 맞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상당히 흐름이 차이가 나고 이 흐름을 빠르게 쫓기 위해서는 현명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적도 이제 믿을 만한 그런 부분이 못 돼주다 보니까 우리는 또 어떤 부분을 집중해 봐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고민 해결해 보시죠. 02-325-8200번 팔짱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진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채팅창을 통해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귀수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창호 유채거님 반갑습니다. 자, 김명진님 안녕하세요. 많이 더워요. 건강하세요 하셨는데 진짜 덥죠. 게다가 오늘은 서울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햇볕도 쨍쨍입니다. 맞아요. 그나마 습도는 좀 내려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굉장히 더워요. 진짜 밖에 나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진용님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사계절님이 되게 오랜만에 뵙는 분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5월 6일 뵙고 오? 처음 뵙네요. 사계절님 이렇게 오랜만이십니까? 네, 몸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신지. 진짜 앓고 계신 네. 건 아니겠죠? 그냥 오랜만이라는 표현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위에 보니까 제주 이쁜 알바 우리 명환님 오셨고요. 무단결근 끝이래요. 제주 복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누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꿈님 안녕하세요. 최고 다람쥐님께서는 다람쥐님. 안녕하세요. 윰 하셨습니다. 굉장히 귀엽게 한마디도 던져놓고 계시는데 자, 영철님께서는 한솔 아이온스 종목 진단 보내주셨는데 잠시만요. 사계절님 아프시대요. 진짜 아프신 거예요? 혹시 뭐죠? 감기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팔다리가 아픈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하다 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몸이 여기저기 쑤시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래요. 맞아요. 일하다 쉬면서 오히려 더 아플 때에도 맞아요. 간혹 생기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쉴 때는 확실하게 쉬면서 회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똥강진이. 이게 뭐죠? 우리 사랑하는 커플 등장. 저도 왔어요. 와, 똥강진님께서는 진짜 항상 이렇게 밝으세요. 아주 애정을 듬뿍 보여주시니까 네. 볼 때마다 제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사계절님 몸살 감기에 걸리셨군요. 그리고 코로나 검사도 꼭 해보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사실 요즘에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다시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감기도 코로나도 다시 한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너무 빠지네요. 반도체 종목들이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모든 분들 이렇게 그래요. 유명철님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위에 보니까 카네모찌님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ETF 또 주목 진단을 요청해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들이 빨리 또 힘을 내줘야 그쵸. 시장도 같이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참 아쉽습니다. 정나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도 더워요. 오늘은 전국 각지가 좀 햇볕 쨍쨍이지 않나 싶네요. 자, 그리고 김수식님 오셨고요. 최고 다람쥐님께서 또 한국 BNC 종목 진단 올려주셨습니다. 와, 인디아님은 네. 햇볕이 쨍하니까 덥긴 해도 빨래가 잘 마르고 있다고. 아주 이 가운데서 긍정적인 면을 딱
포착을 해주셨네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흑질백자님이 네. 아령하세요 했는데 네. 하셨는데 오늘 입고 오신 룩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보내주신 게 아닐까요? 맞아요. 아령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 오늘 어필하시려고 아니 이게 약간 좀 민망하네요. 앞으로 그냥 자켓을 계속 입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모니터에 살색이 확 비쳐가지고 약간 민망해집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요 네.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푸시업을 막 열심히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요렇게 그래도 보이긴 하네요, 살색이. 네.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공개해 주시는 게 어때요? 좋습니다.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키워드는요. 쇼핑 앱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떠오르는 거 혹시 없으세요? 이거 위메프 사태가 떠오르는데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맞습니다. 티맵프 사태가 지금 점점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티몬과 위맵프가 지금 갖고 있는 쇼핑 앱에서 퍼센테이지를 한번 따져보니까요. 네. 오픈 그 클라우드 그쪽으로 해서 8%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이 8%의 점유율이 생각보단 크지 않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8%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각국의 사이트들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8%가 네. 진짜 큰 건지 작은 건지 다른 업체들과 비교를 해봐야 이게 느낄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주제를 뽑아봤는데요. 한번 주제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쇼핑 앱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네, 6월에 한 달 동안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쇼핑 앱은 네.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6위랑 7위가 나란히 티몬과 위메프? 위메프였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5가지 여러분 다 익숙할 겁니다. 아마 나는 G마켓이야, 네. 나는 테무야, 나는 알리야, 나는 쿠팡이야 좀 나뉠 것 같은데 11번가까지 해서 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쇼핑 맞습니다. 앱을 꼽아봤습니다. 네. 자, 이 실제로 누가 과연 승리자였는지 이 결과 진짜 궁금해지네요. 네. 흑질백장님이 토마토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도 쇼핑 앱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요? 왁질백장님은 그것도 알고 계시는군요.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누리님께서 민테크 종목 진단. 와, 비중이 정말 많으신데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까지도 오늘 종목 진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주제도 주제지만 네. 종목 진단 올라오는 종목들이 눈길이 많이 좀 쏠리네요. 자, 그리고 이응님께서 왠지 오랜만에 봐주신 것 같은데. 오랜만이세요. 자, 인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종목들 저희가 다 체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 순서대로 좀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 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지 일단은 첫 번째 전문가 먼저 모셔보도록 할게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 잠깐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은기님께서 왜요? 아, 이게 닉네임이 전문가님? 너무 닉네임이 이게 독특해가지고 읽을 때마다 약간 좀 웃음이 터지네요. 삼전 9만 가까이 갔을 때는 왜 안 파셨을까 하면서 삼성전자 종목 진단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또 반응을 해주고 계시네요. 자, 에르진님께서는요, 사는 건 쿠팡이고 광고 때문에 들어가 보는 건 테무다. 이렇게 에르진님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쿠팡이 네. 확실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사랑리님께서도 쿠팡, 정나겸님도 쿠팡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는 근데 실제로 쿠팡을 제일 많이 쓰고요. 아, 그래요? 요새 테무깡 하는데 재미 들려가지고. 그렇죠. 이거 저는 네. 개인적으로 테무를 가장 먼저 들었던 게 윤재익 입을 통해서 테무를 들었습니다. 엄청 싸요. 제가 그래요. 이랬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 저희가 투표창을 띄워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 투표해 주시면 맞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최고 다람쥐님의 종목입니다. 한국 BNC부터 가보겠습니다. 한국 BNC 매수 가격은 6,400원이시고요. 비중은 지금 10%를 갖고 계시네요. 자, 이거 언제 팔까요? 하면서 매도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자, 한국 BNC 예전에 코로나 한창일 때 한국 BNC 얘기를 네.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진짜 지금은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 BNC의 현재 주가 보면요. 6,590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수 가격과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바닥권 3,000원대에서 어느새 이렇게 좀 그러게요. 올라와 있습니다. 9,000원대까지 갔다가 조금 주춤하다가 요즘에 다시 올라오고 있죠. 자, 한국 BNC 매도 시점에 대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국 BNC입니다. 매도 언제 팔까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매도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한국 PNC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뭐 올라올 만한 이유가 좀 있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저격당하고 난 다음에 저 민주당 후보가 교체가 됐죠. 해리스 후보로 부통령으로 교체가 됐는데 이분이 마리아나 합법화 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낙태의 자유 뭐 이런 것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종목이 좀 강한 모습입니다. 자, 저도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저 속으로 진짜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잘 나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해리스 후보가 좀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몇 달간 바이든 대통령이 모았던 정치 자금보다 이 해리스가 2주 동안 모았던 자금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민주당 쪽들 뭐 이쪽도 결집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라서 그 TV 토론에서 트럼프를 해리스 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검사 출신이라서 범죄자들을 많이 다뤄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선전도 하면서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해리스 부통령이 마리아나 관련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최근 뭐 좋았던 게 뭐 이 한국 BNC도 좋았고 뭐 오성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 이런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거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초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갈 자리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차트 모양도 좀 이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 22평선이 돌파가 되면서 여기 60선도 이제는 파란 선입니다. 돌아서 나오려는 모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상태에서 뭐 요거는 기술적으로는 뭐 좀 기다려 볼 만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작년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흑자 규모가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별도 기준으로 지금 2분기까지 한 53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작년에 67억이었으니까 매출액도 뭐 작년에 512억이었는데 지금 반기에 한 300억 가까이 되니까 매출액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얘기죠. 거기다 실적 부분, 영업이익 부분들도 좋아지고. 자, 그러면 이 한국 BNC 같은 종목은 좀 더 들고 가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이 해리스 후보가 좀 더 선전을 해준다라면요. 여기서 지금 장대 음선을 좀 맞았는데 금요일 날 좀 두들겨 맞았죠. 근데 요거는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줄면서 장대 음선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22평선 위에서 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뭐 여기서 해리스가 조금만 더 선전해 준다라면 돌파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요거를 돌파를 하게 되면 뭐 7,500원 이상 정도까지도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근데 아래쪽으로는 여기 62평선은 좀 지켜줘야죠. 62평선이 있는 자리는 5,700원 정도입니다. 자, 그 정도 가격을 지켜준다라면 일단 뭐 충분히 보유를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지금은 당연히 그 위에 있으니까 보유를 하셔야 되겠죠. 자, 뭐 해리스 부통령이 좀 더 선전하길 바라면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리스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채팅창에도 그 어떤 분이시죠? 해리스 이야기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 뮤님이신가요? 해리스 응원합니다. 법조인 출신이 범죄자를 때려 눕혀주세요. 와, 아주 과감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어쨌든 첫 번째 종목 한국 BNC 더 올라갈 가능성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보고 파셨으면 좋겠네요. 자, 최고 다람쥐님의 한국 BNC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종목 네. 진단 갔다 오는 동안에 곽보영님께서 출첵해 주셨는데요. 네. 어제는 좋다가 오늘 다시 헉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어지럽다 싶은 게 맞아요. 느껴지는 게 지금 유튜브의 동접자 수도 참 많이 줄었죠. 1000명 밑으로 내려온 게 진짜 네.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좋게 가려다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맞아요. 더 실망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반등 아니죠. 그냥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네. 언제나 시원한 냉수처럼 시원하게 올라가려나. 그러니까요. 라고 지금 제가 한 말 선생님께서. 바로 이런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이제 웬만한 분들이요. 조금 올라가는 것 정도는 뭐 반등한다는 느낌도 아마 안 드실 거예요. 그쵸. 왜냐면 지금까지 내려갔던 게 많으니까 아주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 시장이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자꾸 헤지스하고 있군. 이건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이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영님 2차 전지는 그나마 하셨는데 미리 먼저 빠져서 그런지 확실히 오늘은 2차 전지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네. 그나마예요. 그렇죠. 아니, 뭐 전체적으로 다 아주 뭐 급등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 모습을 꿈꿔보면서 우리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다음 종목 고민 많으실 종목입니다. 네. 가온칩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김수식님의 종목인데요. 네. 가온칩스 평단가도 높으십니다. 74,000원, 비중은 20% 들고 계신데 지금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고 있죠. 현재 이거- 구간에 그렇죠. 고점 대비 한 60% 빠졌죠? 네. 60%나 그 정도 빠졌어요.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 근데 3월 달에 최고가가 12만 맞아요. 원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밀려 내려와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등도 안 나오고 거의 네. 밀려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지금 도대체 네. 하락이 어디까지일까? 여기부터가 지금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네. 바로 한번 전문가에게 맡겨보겠습니다. 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가온칩스입니다. 매수가도 높으시고 보유 비중도 낮진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매수가가 74,000원이시고, 20%시면, 자, 아마, 이때쯤에서 한 5월달 정도 그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거를 또 위에서 보면 12만 7천 원 이상 갔었으니까 좀 많이 빠졌다 싶은 생각에 잡으신 것 같은데 뭐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 더 밀렸으니까 조금 답답한 모습이에요. 자, 요거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공식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인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뭐 삼성전자하고 여러 가지 좀 프로젝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작년 말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뭐 한 두어 달 전부터 시작해갖고 반도체 쪽이 돌아가면서 두들겨 맞고 뭐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 가온칩스도 같이 밀렸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좀 많이 너무 좀 많이 밀린 이후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지금 뭐 이 반도체 쪽들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그나마 좀 낫지만 나머지 뭐 소부장이나 뭐 이런 쪽들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게 이유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AI라는 게 끝나서 엔비디아가 안 좋은 게 아니라요. 그 경쟁자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들도 살펴보면 애플 쪽에서도 엔비디아 칩을 안 쓰고 이제 그 알파벳에서 만든 칩, AI 칩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AI가 끝난 건 아닌데 한 군데로 이 구심점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이 조금 흔들리니까 이쪽 다른 쪽도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은 그런 거죠. 지금 대만의 TSMC를 잡는 게 삼성전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파운드리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파운드리가 강하기 위해서는 팹리스나 디자인 하우스 쪽 이런 기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보다 못한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는 고객과 경쟁을 하는데 TSMC는 고객과 경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아예 선언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가 삼성전자가 TSMC한테 모자라고요. 또 한 가지는 TSMC는 커가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면서
그 팹리스 쪽이나 디자인하우스 쪽이나 뭐 이런 쪽들의 기업들을 다 같이 끌어안고 이렇게 같이 커왔어요. 그래서 대만이 뭐 이 팹리스가 20%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팹리스나 뭐 디자인하우스 쪽 이런 쪽은 육성하려는 그런 정책 하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위에서 고점에서 보면 반토막도 훨씬 더 난 상태니까 여기서 뭐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건 의미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도 자, 여기 제가 선을 하나 좀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주봉에서 여기 고점을 찍었던 자리 있죠. 자, 제가 표시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작년에 6월달, 7월달, 8월달 그때 좀 고점을 찍었다가 요렇게 옆으로 좀 횡보했던 그런 자리가 있죠. 그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까지 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거를 여기서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거 그건 좀 아닙니다. 자, 지금은 반등 나오길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일단 1차로 반등이 나오면 이 60주 이평선이 있는 자리 요게 지금 현재 가격이 61,800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쪽에서는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중도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곤란합니다. 여기서 이탈해버리면 자칫 비중을 더 실었다가는 상당히 정말로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시고 60주 이평선이 있는 자리 한 61,000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일단 기다려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고민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가온칩스는 올해 내내 좀 흘러내리기만 했었던 종목이라서 유난히 걱정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 매도를 했을 때에도 실익이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61,000원까지는 반등 나오기를 기다려보는 것도 한 가지의 전략이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가온칩스의 경우에도 3월 달에 고점이 나왔었죠. 네. 그리고 지금 한 4달 정도 치렀는데 고점 대비 60%. 맞아요. 그리고 다른 반도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지금 최근 몇 달 사이에 뭐 30, 40% 이렇게 그쵸. 빠진 게 엄청 많아요. 대부분. 정말 많죠. 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도 반도체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이님께서도요, 반도체라 다 반토막 나나요? 이런 얘기도 해주실 정도로, 졸파고TV님 삼성전자 이야기 해주셨죠? 오늘 아까도 삼성전자 종목 진단 요청이 네, 들어왔었잖아요. 초반에. 삼성전자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고, 반도체 종목들의 진단 요청이 이렇게 나오면서, 병랑님, 더 하락할 것 같다라는 약간 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이러면 오히려 저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야 될 저는 텐데요. 그렇게 일단은 네. 보고 있습니다만 많이들 확실히 불안하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진용님께서 오늘 렉키쇼 주제죠. 와, 1위부터 5위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하나 공개를 해볼까요? 네, 5위 하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는 어떤 걸까요? 자, 우리 쇼핑앱의 6월 월간 이용자 수 5위가 G마켓이었습니다. 그럼 맞추신 거 아니에요? 자, G마켓, 그러네요. 진용님 맞추셨습니다. 진용님 5위 G마켓 정확히 맞춰주셨고요. 497만 명이 이용을 했군요. 네. 한 달 동안. G마켓이 5위가 이 정도면 정말 우리나라는 쇼핑의 왕국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단한데요? G마켓과 실제로 티몬하고 위메프가 사용하는 그 고객 수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기 그쪽도 때문에 400만 명 정도 수준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자, 1위부터 이렇게 4위까지는 5위까지 공개를 해드렸는데 네. 4위도 한번 맞춰주시죠. 설마 진용님 4위부터 이거 다 맞는 거 아닌가요? 이따가 한번 하나씩 더 확인을 네. 해볼게요. 자, 여러분 4위를 맞춰주실 때 저희는 종목 이야기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이 여러분의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관심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양대지수 화요일장 하락으로 코스피가 2730선에서 코스닥이 80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검색 종목 오늘 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 나타내고 있습니다. 8만 원 선을 지지를 하면서 1%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IOC 공식 파트너로서 파리올림픽에서 갤럭시 체험관을 확대하는 등 스포츠팬을 겨냥한 모바일 신제품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조정과 함께 주가는 사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낙폭 4.55%로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19만 원 선을 이탈했습니다. 애플이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의 AI 칩을 사용한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면서 SK 하이닉스 19만 원 선 이탈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한미반도체 등도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산일전기 14%까지 현재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7,400원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변압기, 리액터 등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력망, 신재생 에너지, 산업용 변압기 시장을 주요 전방 산업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가운데 80% 이상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변압기, 주상, 몰드, 유입 등등의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35,000원이었고요. 현재 주가는 장중에 6만 원 선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57,1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가 10%까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에 26%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기록했죠. 7월 들어서 트럼프 트레이드 또 민주당 트레이드가 일어나면서 미국 대선 영향력이 미치게 되면서 우리바이오 움직이고요. 해리스 관련주로 마리화나 관련주 우리바이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KCTC가 2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티몬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앞서서 어제 정부가 티메프 사태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5,60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정작 기업 차원에서는 이렇게 기업 회생을 신청하게 됐을 때 크게 책임지는 바가 없어서 이에 대한 좀 여러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금융채권이나 상거래 채권 같은 것들이 모두 동결돼서 판매자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고 정부 지원을 좀 받는 쪽으로 또 이 판매자 쪽의 피해가 보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신청을 한 것이고요.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업 회생에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사 이익에 따른 기대감으로 KCTC 신고가가 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장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6,700원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5.6%가 오르면서 18만 8,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HN까지 내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공시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내일 아마 그 일정을 맞출 겁니다. 그 앞두고 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 가지 이슈를 좀 더 짚어보자면 수급적인 건데요. 지난주에 K배터리 레볼루션의 박순혁 작가가 에코프로 BM의 자전거래 의혹을 가지고 경찰서에 증권사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 날짜에서 5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날짜에서 이 자전거래가 좀 일어났다. 이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해서 시장 거래를 교란시킨 것이다라는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YC. 어제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오늘은 다시 하락하고 있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죠. 11%까지 크게 하락하고 있고 어제 거의 최근 매출액 대비 40%가량의 수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향이었죠. 예스24가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2.5% 플러스, 알테오젠이 7%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재료가 나왔습니다. 산도스와 기술 수출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도스와 히알루로니다제 개발은 물론이고 이를 사용한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품목에 대해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4%까지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어제 깜짝 실적에 이어서 증권사의 목표 주가 줄 상향이 있었고요. 4%까지 주가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56,800원 선이고요. 오성첨단 소재 윗골이 달면서 3% 가까운 상승. 자, 이 종목도 역시 마리화나 관련주고요.
한선 엔지니어링 가스전 관련주 소폭의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합이고요. 한국가스공사가 4% 가까이까지 하락하면서 가스전 관련주들은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신신제약이 22%까지 급등하고 있는데요. 녹는 마이크로 니들 관련해서 일단 생산 공정의 세팅을 끝마쳤고요. 식약처 허가를 위해서 파일럿 제품 생산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앞으로 마이크로 니들 기반의 비만 치료제 개발 같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오늘 주가 6% 가까이까지 하락하는데요. 아래꼬리를 좀 달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하락 13만 원 이탈까지 나오면서 조정받고 있고요. 동방이 1% 마이너스, 에코프로가 2%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대봉 LS가 3%의 조정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소폭의 하락, SY 스틸텍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5.7%까지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하나로 좀 업종으로 묶어보자면 4가지 정도로 한번 좀 요약해 볼 텐데요. 가스전, 반도체, 배터리, 비만 치료제 어떤 게 더 투자 매력 있을까요? 골라주시죠. 와, 침착하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딱 던져주셨는데요. 시장 전체를 압축해서 네. 여기 이렇게 드렸어요. 아니, 이거 지금 이재필 전문가께서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네. 자, 저도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가스전 얘기, 그리고 반도체와 배터리, 비만 치료제까지 이 중에 우리가 투자 매력도 1번 어떻게 볼 수 알고 있겠습니까? 자, 종목별로 다릅니다. 어떤 한 가지 잣대를 딱 이렇게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스전 관련해 갖고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은 어제 상한가를 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화성 밸브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지금 위에서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장대로 좀 두들겨 맞고 있어요. 자,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덤비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같은 가스전 관련되는 쪽이라고 하더라도 피팅 관련되는 쪽들, 뭐 태광이나 뭐 성강밴드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크게 오르지 않고 가격 메리트도 아직까지 있는 구간이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4개 중에 한 개 딱 골라라. 이거는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좀 뭐랄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종목별로 조금 달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그냥 삼성전자 같은 종목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62평선을 아래로 깼죠. 자, 하지만 밑에서도 또 마찬가지 120선도 버티고 있고 8월 달 정도에는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 관련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보시면 되겠죠. 저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이런 걸 보시면 될 거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지금 오늘 뭐 에코프로 그룹들 뭐 이쪽 실적 발표가 다 예상이 돼 있죠. 근데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도 종목별로 반응이 천차만별로 틀립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방산 쪽에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어제 호실적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상승이 이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한화 시스템의 경우에는 저 예상치보다는 저 한국항공우주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위에서 두들겨 맞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거고 한국항공우주는 옆으로 횡보했기 때문에 실적이 호재로 작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오늘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삼성 SDI 같은 종목들 뭐 장중에 조금 밀리더니 또 플러스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삼성 SDI 같은 종목들 이런 쪽으로 노려보시면 좋겠고 이런 거를 매수하면 좋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본은 그런 거죠. 수익은 크게 내고 손실은 작게, 이게 주식의 기본입니다. 10번에서 10번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요. 자, 지금 이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지금 매수 들어가기 참 좋은 자리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32만 8,500원에 전 저점이 있죠. 자, 요거를 종가 기준으로 32만 8,000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불과 몇 프로 안 되는 위험을 갖고 좀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삼성 SDI 같은 종목들, 배터리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주식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펩트론 같은 종목들은 많이 올랐다고 두들겨 맞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한독 같은 종목 있지 않습니까? 요 한독은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죠. 싹센다. 그게 올해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 영국에서 바이오톡이라는 기업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승인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거 우리나라 국내판권을 갖고 있고 또 실적 부문 역시 괜찮은 모습이 나오니까 이 비만 치료제 같은 종목 중에는 많이 오른 거 말고 뭐 이런 쪽을 한번 노려보시면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으니까 4개 중에 1개가 아니라 각각의 섹터 내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찾아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스전과 반도체, 배터리, 비만 치료제 크게 봤습니다만 종목별로 맞아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얘는 가스전이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야. 네. 배터리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야. 한마디로 다 묶어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개별적인 종목마다 대응 전략이 상당히 섬세하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참 대응 전략 마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 전문가와 함께하기를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플하게 뭔가 해법이 네. 나왔으면 더 투자하기 편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요새 시장은 참 투자자분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쉽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전문가와 객관적인 네. 판단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죠. 가을이님께서 미라냉님 꿰뚫는 시선 부채도사 같으시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은기님, 네. STI가 이 부활 가자 하면서 STI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빨간색 들어왔죠, 지금? 오. STI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뭐 반도체 2차 전지 얘기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종목 진단 바로 한번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이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종목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어요. 선희윤님의 종목입니다. 천보 볼게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정말 많이 내려왔죠. 뭐 그냥 많이 내려온 정도도 아니고 오랫동안 정말 대단히 큰 폭으로 네. 반등도 좀처럼 나오지도 않고 내려왔습니다. 천보는요 지금 6만 1,000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이 16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고점이 30만 원이 넘었던 종목이죠. 한창 때 고점은 36만 원이 있었던 종목이 어느새 6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선희윤님은 16만 3,520원에 20% 비중이고요. 손실이 큽니다. 평단가를 낮춰놓고 기다리면 회사를 믿고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거든요. 회사를 믿고 계시는데 주가는 하염없이 내려갑니다. 네. 과연 매수 가격 근처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랜만에 천보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거 정말 너무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반등할 때 안 됐습니까? 네, 이 천보는 처음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기대감도 굉장히 좀 많이 컸던 종목이고요. 그 전액 첨가액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그 기대감만큼 상승폭도 컸던 종목입니다. 자, 벌써 2020년부터 시작해갖고 36,000원에서 36만 원까지 갔으니까 이때 텐베거를 뽑았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잘못 들어가면, 그리고 잘못 들어가서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 이렇게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뭐 2차 전지 쪽이 다 마찬가지인 경우죠. 작년에 뭐 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작년 여름에 많이 올랐을 때 그런 데 들어갔다라면 굉장히 크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많이 오른 것들은 좀 피하세요. 내게 아니다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첨보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충분히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구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못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까지 실적 부분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죠. 자, 요거 연간 규모로 보시게 되면 19년부터 되게 좀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2022년이 고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적자 전환했잖아요. 작년에는 적자 전환하고 매출액도 반토막까지는 아닌데 3,200억에서 1,800억으로 뚝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에서 그냥 우리 시청자님께서 물렸으니까 뭐 그냥 방치를 해 두신 겁니다. 자, 이거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추가 매수를 해서
좀 추가 매수를 하는 이유는 평균 단가를 낮춰서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오겠다라는 얘기시지 않습니까? 그 지금 비중이 뭐 20%나 보유하고 계신데 여기서 6만 천 원에 있는 거 20%를 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40%는 비중이 너무 높아지지만요. 그래도 이 단가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에서 꼭 이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들 매매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들 매매를 하시면 그쪽에서 수익이 좀 나면 다른 쪽에서 매매를 하시다가 이 종목을 좀 데리고 나오면 조금 데리고 나오고 예를 들어 다른 종목에서 뭐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첨보를 50만 원 손해보는 정도? 그 정도를 같이 데리고 나오고 그런 전략으로 해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렸던 부분 이런 거 참고하셔갖고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첨보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종목의 흐름인데 지금 냉정하게 보면요. 첨보를 마냥 기다리면서 매수가까지 기다린다? 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조금씩 보면서 첨보는 슬슬 빠져나온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선희윤님 지금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그쵸. 그만큼 다른 종목의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잘 공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선희윤님의 첨보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모든 종목들이 내가 믿는 만큼 좀 믿음에 보답하는 그런 수익률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는데 모든 종목들이 또 그렇진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랭킹쇼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른 해법들도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 아이고. 보니까요. 이거 첨보를 보다 보니까 이 걱정을 같이 많이 또 하고 맞아요. 계시네요. 사계절님께서는 심지어 천불나는 종목이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걱정을 좀 뒤로 하고 종목 진단을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까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늘님의 종목이고요. 오스코텍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첨보와 반대죠. 근데 저는 이 종목이 바이오 잘 가는 건 알았지만 네. 이 종목이 요새 이렇게 잘 가는지 몰랐거든요. 저도요. 42,000 일단 평단가가 42,350원. 약간 손실 중이시기 아니죠. 수익 중이시죠? 네, 맞죠? 그렇죠. 네. 조금 수익 중이시죠? 네. 그리고 5% 비중 들고 계십니다. 목표 주가 부탁드립니다. 연말까지 갖고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좀 범생이처럼 잘 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아니, 올 한 해는 정말 뚜벅뚜벅 자기 갈 길 네. 갔습니다. 뭐 또 제대로 떨어진 적도 없어요. 맞아요. 이 종목 저도 괜히 관심이 가면서 그래서 연말까지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스코텍입니다. 이 종목 차트도 너무 예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 종목은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 신규 매수하실 땐 조금 주의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재료는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유한양행이 렉나자가 얀센에서 만든 치료제하고 병용 투입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FDA 승인이 8월 달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신청은 12월 달에 했었는데 올해 2월 달에 이게 우선 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돼서 그 지정이 되게 되면 뭐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뭐 승인이 나든가 아니면 뭐 서류를 더해와라 이렇게 하든가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그게 8월 달에 나올 확률이 많아요. 오스코텍은 그러면 왜 상관이 있냐? 그 렉나자란 약을 2015년도에 유한양행이 이 오스코텍에서 갖고 가서 렉나자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지금 얀센하고 병영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은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하고 6대4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8월 달에 그 승인될 재료가 있으니까 거기서 승인이 나오게 되면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아직까지는 그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요. 또 뭐 8월 달에 안 되면 뭐 10월 달 정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뭐 그거 좀 감안을 해보면,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 일단은 5만원 윗선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보유하시고요.
5만 원 이상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거래량 좀 체크하시고 그러면서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선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월에 FDA 승인 이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8월에 혹시라도 승인이 안 되더라도 10월에 다시 한번 이벤트가 있을 수 있으니 그때 다시 한번 좀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스코텍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아쉽지만 네. 여기까지입니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알찬 시간 네. 채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기 전에요. 오늘도 레이키쇼 주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4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6월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았던 쇼핑 앱을 돌아봤습니다. 5위는 지마켓이었고요. 예. 4위는 아까 진용님께서 쭉 읊어주셨을 때 네. 11번가였거든요. 그래요?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는 바로 11번가였습니다. 맞았어요. 우와, 근데 이용자 수가 제법 차이가 차이가 나네요. 많이 나죠. 11번가 712만 명입니다. 네. 앞자리가 꽤 많이 바뀌었어요. 자, 11번가 4위부터 712만 명. 그러면 1, 2, 3위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용자 수를 자랑하겠군요. 사실은 예. 1위가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압도적입니다. 자릿수가 바뀌나 보죠? 자릿수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요?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4위가 이렇게 네. 많은 이용자 수를 보였는데 1위는 훨씬 더 많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위도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전문가를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까요? 네, 이분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요새 수급 중요하다라는 얘기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수급 스페셜리스트 김영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봐야 될 텐데, 자, 유튜브에 보니까요, 윤님도 맞추셨어요. 3위를 바로 테무로 꼽아주셨습니다. 테무가 3위. 오케이,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위는 쿠팡을 꼽아주신 분들이 네. 많던데, 과연 1위가 어떤 종목이 될지 여러분 의견 계속 받아봅니다. 자,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매스님, 팡팡팡. 그리고 해피데이님 칩스앤미디어 쪽 고민하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역시 지금 종목 진단이 끝까지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이 맞아요. 많이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4579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진원생명과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부터 챙겨보면 2,750원이고요. 비중이 제법 많으십니다. 30%죠. 와. 현재 주가가 2,590원입니다. 자, 그런데 매수 가격 2,750원. 오늘 급등 중이거든요. 네. 오늘 장중에 얼마까지 갔었죠? 진원생명과학. 오늘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 가격 보니까. 설마 오늘이실까요?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오. 뭐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니면 네. 매수가 좀 된 거예요. 그쵸. 자, 지금 1,996원, 2,000원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이 본격적으로 슬슬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진원생명과 이대로 보유하다 보면 수익 좀 크게 안겨줄 수 있을까요? 흐름이 여기서 확 돌아나갈 수 있는 건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진원생명과학입니다. 2,000원대 밑까지 내려갔다가 요즘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3,000원도 거의 뭐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인데 이 급등 흐름 탄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발적인 이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죠. 지금 이제 또 KP.3 라고 하는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10주 연속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랩지노믹스 같은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또 한 차례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련해서 좀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코로나가 예전만큼 이제 또 전염력이 확 뛰어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코로나가 확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또 백신이 잘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격리도 하지 않고 그냥 약 맞는 수준에서 이제 또 코로나는 어느 정도 또 그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이제 이 최근에 뭐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그 다음에 뭐 저희 조카도 최근에 이제 또 수족구도 걸렸었는데 이런 이제 질병들이 좀 유행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시장이 개별주 구간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잠깐의 이제 이슈 있는 종목군들이 또 이제 막 급등이 나오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발적인 이슈로 보고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오늘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접근을 했을 때는 저가 대비해서 20% 혹은 이제 25% 정도 뛰어오른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무리한 접근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기존에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보셨듯이 오늘 윗꼬리 구간부터 이제 또 1차적으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탄력이 나왔으니까 갖고 계셨다면은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오늘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높은 구간에서 이제 접근을 하셨으니까 결국에는 단발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진원생명과학이 지금 완전히 죽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800원 구간 고점 살짝 터치하고 윗꼬리를 그리고 있기는 한데, 이 윗꼬리 그리는 구간에서 물량이 다 빠져나오지 않은 채 아직 절반 정도는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장 마감까지 물량을 추가적으로 뱉어내지 않은 채 이 정도의 그림만 유지를 해주면 아마 이제 살아있는 수급으로 인해서 한 차례 정도는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장 마감까지 추가적으로 윗꼬리를 그리지 않는지 요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그림 그대로 이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한 차례 정도는 더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일전에 매수를 하셨든 오늘 들어가셨든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단히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오랫동안 주가가 내려왔거든요.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급등세가 이어갈 거야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진원생명과학 살펴드렸습니다. 네, 대표적인 코로나 관련된 종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채팅창에도 코로나, 장염, 수족구 등 바이러스가 요새 유행하고 네.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또 저희 귀숙님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오늘따라 네. 감기 걸렸다는 분도 계시고 많으세요. 코로나 네. 사실 요즘에 감기 환자도 실제 많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감기 걸린 분들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보다 건강 관리 잘 신경 쓰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시장도 대응하기 쉽지 않은데 몸까지 아프면요 그쵸. 정말 이거 대응이 안 됩니다. 자, 건강 잘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은기님께서는 말라리아 모기 이야기까지. 와, 이거 정말 여러모로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네. 자, 종목진 다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네. 스탑 BT님의 네. 종목이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난 칩셈 미디어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19,920원, 비중은 10%.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했습니다. HBM 계열이 아니고 네, 온디바이스 계열인데 예상된 실적 발표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속상합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아하. 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60% 넘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쭉 밀려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좀 최저점이 나왔죠. 지금 17,000원대까지 네. 좀 급락이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건 뭐 이미 예상된 건데 이렇게까지 떨어지겠어? 네. 했는데도 뚝 떨어졌거든요. 이거 정말 이럴 때는 야속하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은 건지, 어떻게 해야 좀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건지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칩셈 미디어입니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반도체 비디오 코덱에 대한, 반도체에 장착되는 비디오 코덱에 대한 IP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이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 진입의 장벽이 좀 높은 그런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또 이제 이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향후에 이제 NPU IP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뭐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이 기대감을 상당히 좀 끌어올리는 구간이 이제 이전 구간에 있었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크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실적 발표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예상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이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칩셋 미디어가 이번에 이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 매출이 60억 정도, 영업이익이 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0%, 이제 또 영업이익이 한 66%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칩셋 미디어가 상승이 나온 배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칩셋 미디어가 상승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시장의 기대감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향후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차세대 반도체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프리미엄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가 최근에 상당히 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HBM에 대한 독주 체제를 나갈 거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애플에서 구글의 부품을 사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 독주 체제 깨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엔비디아의 프리미엄이 살짝 꺼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에 대한 프리미엄도 살짝 하락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의 뭐 SK 하이닉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결론적으로는 같이 하락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에 대한 이 여태까지 쌓여 있었던 프리미엄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밑꼬리를 그려주고 있죠. 현재 단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보게 되면 일전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이 유입되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현재 구간을 깨지 않아야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짚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FOMC가 곧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FOMC 이후에 저는 반도체 업황은 살짝의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하는 그림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등을 할 때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끌고 가는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는 한데, 당장에 이제 이 주가를 확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자체는 바로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는 칩셋 미디어가 2만 원 구간을 깼을 때 이 구간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구간을 깨버렸기 때문에 현재 2만 원 구간이 또 상당한 이 저항 구간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이 구간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제 어느 정도 이 18,000원 구간 혹은 뭐 17,000원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단가가 이제 1차 목표가가 2만 원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먼저 보셔야 될 건 17,000원 구간에서 18,000원 구간, 이 구간을 좀 잘 지켜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지켜주어야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차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2,000원이 될 겁니다. 지금 워낙에 이제 앞선 구간에 또 매물 구간이 두터워진 상황이고, 이 구간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칩셋 미디어가 확실하게 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져오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으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쪽은
쪽은 이제 HBM 쪽보다는 저는 반도체 레거시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은 하반기에 조금 탄력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염두를 해주시고, 혹시나 이제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정리하고 가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기대감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수급 자체도 메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도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등 나올 때에는 약간의 손실이 나오더라도 일단 지금은 정리한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차오를 때 접근하는 쪽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이 추세를 완전히 돌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보이는데요. 우선은 17,000원에서 18,000원 지켜주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반등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2만 원, 2차적으로는 22,000원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로 좀 볼까요? 진단을 하는 동안에 이 종목 얘기와는 전혀 교회가 다르긴 한데, 아니 코로나가 진짜 맞아요. 심각한가 봐요. 우리 바숑님께서도 코로나를 이번에 네. 앓으셨답니다. 와, 이번에 코로나가 정말 독하다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무서워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두통에 후각, 미각을 다 잃었다는 이야기까지 아이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요즘에 그런 경우가 꽤 많대요.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가 이제서야 처음 걸리는 분들이 제법 나온다고 진짜요?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진단하는 동안에 윤재코도 마스크를 다시 쓰고 써야 다녀야 되나 이런 말 했는데 네. 그래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쵸. 귀숙님께서도 많이 지금 아프시면 한번 병원에 네. 일찍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잘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좀 아픈 얘기를 잠시 뒤로 하고 또 네. 종목 진단 가볼 텐데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해피아이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종목들 진단이 좀 많이 요청도 들어왔고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도와드립니다. 이 종목이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TFE 보겠습니다. 작년에 반도체 종목들 올라갔을 때 TFE 진짜 빨리 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매수 가격이 32,000원이고요. 7% 비중이십니다. 지금 22,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고점 대비 반토막입니다. TFE가 언제 이렇게 많이 빠졌죠? 자, 32,000원에 7%를 보유하고 계시고 지지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많이 내려갔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계속 내려가니까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건지 지지 안 해줍니까? 이런 궁금증인 그쵸. 거죠. 자, 그리고 지지를 받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과연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TF입니다. 화려하게 올라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슬슬 하락을 멈출 때가 되긴 한 건지 반등이 얼마큼 나와줄지 TF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게 또 채팅창에서 이제 또 아프다 얘기하시는데 또 종목적으로도 아픈 얘기를 조금 이제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 일단 TFE 같은 경우에도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구간이 사실 이제 명확히 보이거든요. 보게 되면 TF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했던 단가가 딱 3만 원 구간이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TFE가 굉장히 이제 9,000원 구간에서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크게 받아주면서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 또 향후에 HBM 쪽에 테스트 소켓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또 상승을 했었어요. 거의 이제 600% 가까이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을 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고점을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물량을 뱉어내는 흐름이 나타나다가 최근에 이제 추세를 하락으로 꺾어버렸죠. 추세를 하락으로 꺾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3만 원 구간이 깨서는 안 될 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을 깨지 않았어야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는데 3만 원 구간을 이제 또 깨게 돼버리면 결론적으로는 이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악화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구간이 나오게끔 이제 주가가 깨져버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손절이 더욱더 이제 중요했겠죠.
이 3만 원 구간에서 또 이제 정리가 되셨어야 되는 건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지지 구간을 또 이제 질문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측되는 지지 구간은 현재 22,000원 구간과 2만 원 근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깨지 않아야 추가적인 하락 없이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1차 목표가로 가져갈 수 있는 단가가 26,000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28,000원 정도가 2차 목표가가 될 것 같거든요. 즉 앞선 구간에 지지 라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었던 구간이 이제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을 뚫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TFE가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아주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와 주어야 일정만큼 수급을 강하게 쏟아내주는 모습이 나타나 주어야 추가적으로 이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일찍 정리를 했었으면 이 구간에서 정리가 됐었는데 이제는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야 그 구간이 또 이제 목표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응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냐? 다행히 이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간으로부터 약 한 2만 원 정도 구간까지 해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간마저 깨버린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하락폭은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구간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락이 워낙에 또 최근에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술적 반등일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HBM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상반기에 가져가던 것보다 살짝 줄어들었죠. SK하이닉스도 하락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독주 체제를 깬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프리미엄이 살짝 꺼진 상태에서 확실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TFE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상반기만큼의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1차 목표가는 26,000원, 2차 목표가는 약 한 28,0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매수가까지 기대하기에는 일단은 벽이 조금 두텁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시에 저는 추가 매수는 굳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급이 완전히 메말라 있는 종목을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지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등 구간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근처 구간에 도달을 하면 조금 아쉽더라도 저는 정리를 하고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서 수급 받아주는 강력한 종목을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TFE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워낙에 두터워진 상황이라서 아마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TFE가 정말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또 주목받는 종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완전하게 소외되어 있고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반등 시 정리 정도로 일단은 TFE 같은 경우에는 대응 전략 잡아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TFE였습니다. 이 종목 지금 당장 시선이 쏠리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더 싣고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반등 시에 조금씩 정리를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피아이님의 TFE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종목 진단 갔다 오는 동안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역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맞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또 오늘의 주제를 비켜나갈 수는 없죠. 다시 오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레키쇼 주제입니다. 쇼핑 앱의 인기 순인데요. 6월 월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자, 3위 바로 한번 공개해드릴게요. 3위는요. 자, 3위는 바로 테무가 되겠습니다. 테무가 800만 명 단위까지 가는군요. 823만 명. 3위가 바로 테무였습니다. 진짜 엄청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니, 지금 네. 1위, 2위는 모르는데 1위랑 2위 공개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탑3 안에 중국 그렇죠. 쇼핑 앱이 게다가 2개나 있는 거잖아요. 사실 11번가나 G마켓보다 역사가 많이 짧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한 저력을 보여주고 네. 있는 테무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또 우리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이야기 챙겨봐야죠. 맞습니다. 1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종목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시세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네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실시간으로 1시간 사이에 검색된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오는 또 속보 가운데서는 미국의 5월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치 경신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네요. 부동산도 요즘 난립니다. 자, 오늘 검색된 종목들 쭉 보시면요. 1위부터 10위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일전기, 전력기기, 알테오젠, SC, 제형변경 플러스 바이오시밀러, KCTC가 팀F 사태 반사의 기대감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전자, 반도체, 우리바이오, 마리화나, 신신제약, 마이크로니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 하락세가 현재는 3.94%로 약간은 줄였습니다. 18만 7,8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유니테크노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21%까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밤사이 테슬라가 5.6%까지 강세를 보였는데 밤사이 상승에 대한 이유는 일단 그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자동차 업종 내 탑픽으로 꼽았던 모건 스탠리의 의견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 테슬라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전기차 판매는 줄어들었지만 배터리와 ESS 쪽에 성장을 보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움직이면 ESS 관련주 국내장에서 반응을 보이는데 한중 NCS도 오늘 장이 좋았지만요. 유니테크노 쪽으로 오늘 쏠립니다. 5,110원 선에서 현재 22%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SG가 7.8% 상승 기록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가운데 이 종목 4거래일째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이 우크라이나 현지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대한 임차 계약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의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7월 들어서 이 종목이 올라간 그 수치를 보면 147% 한 달 동안 상승세를 보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제대로 갖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이 시각에는 상승 탄력 다 줄였나요? 아니네요. 예.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4.4% 18만 6,100원이고요. 10위권 아래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YC 삼성 쪽으로 납품한 그 수주 공시가 나왔지만 오늘 9% 낙폭은 좀 줄이면서 아래꼬리 달면서 조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푸드나무 오늘 주가가 상한가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종목의 변동성이 큽니다. 아까는 이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 중에는 23%까지 급락을 했었고요. 코스닥의 하락 종목 가운데서 상위에 있던 종목인데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죠. 건강 간편식 플랫폼 랭킹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푸드나무가 경영권 지분 매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기업과 사모펀드 같은 곳들에서 10곳 정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주가 별다른 반응 없다가 곧바로 오늘 장중에 이렇게 또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기대감 받고 있고요. 동방의 주가는 0.4% 소폭의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별다른 이슈 없는데요. 장중에 7%까지 올랐다가 1% 플러스. YTN 역시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아무리 뉴스를 찾아도 재료를 찾을 수가 없는데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이렇게 저점 찍고 올라갑니다. 연일 좀 검색하는 종목에서 잡히고는 있는데 왜 올라가는지 좀 알 수가 없네요. 15%까지 상승이고요. SY스틸텍, 한국가스공사, 한미반도체, 오성 첨단 소재까지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모멘텀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비만 치료제 산업이 연평균 50%씩 성장을 보이면서 2030년까지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 규모 130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멘텀 상반기에 뜨거웠습니다. 하반기 내내 이어질까요? 아니면 멈추게 될까요? 진짜 천하제일 단타 대회도 아니고 네. 하루 갔다가 하루 빠지는 종목 그리고 왜 가는지도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종목들이 많은 가운데 비만 치료제 모멘텀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내내 고해도 될지 스탑해도 될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판단 내려주실까요? 제가 이제 오전에 거인의 시선할 때 강조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 이제 FOMC가 지나가고 나서 더욱더 이제 성장에 대한 키워드가 중요해질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다만 중요한 부분이 성장에 대한 키워드가 조금 더 범위가 다양해질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반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실 반도체 쪽에 상당히 좀 많이 쏠려 있었죠. 워낙에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그림, 기술주들이 끌고 가는 그림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지수를 좀 끌고 가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의 고금리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성장의 방산이라든지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 섹터군에서 또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이러한 그림이 저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성장 키워드를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또 성장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하반기에 또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될 섹터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또 꾸준하게 수급을 받아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이죠. 보게 되면은 뭐 펩트론 같은 기존의 대장주들도 고점에서 윗꼬리 그리고 물량이 약간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상승 나왔었던 대봉헤리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물량 나오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벤티지렉 같은 이러한 종목들,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종목들도 고점에서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약간의 이제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DXVX 정도만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이제 이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의 이제 이 품절주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뭐 이제 이 대응하시기에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 이제 트레이딩만 유효한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만 치료제는 지금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에 물량이 전체적으로 뭐 많이 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익 실현이 살짝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물량이 많이 뭐 빠져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블루엠텍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갔었던 물량 대비해서 빠져나오는 수급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향후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고개를 틀어주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살아있는 순서대로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먼저 바닥 잡아주는 거, 지금은 일단 한 차례 사이클이 지나가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우리가 원하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일전에 제가 한번 이제 비만 치료제 간다라고 안내드렸던 구간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요 구간이었거든요.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닥 잡고 올라가면서 수급 받아주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보시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내에 한번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참 좋게 보셨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네. 어느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비만 치료제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는 기간이 온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고고씨님께서 오늘은 좀 늦게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7월 월간 활성화 시청자가 많았던 경제방송 프로그램은 랭킹쇼와 4시에 초이스 시간. 그래요. 아이고, 민망해라. 그러면서 시장 얘기도 네. 안 그래도 제가 이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이 다행히 낙폭을 좀 더 줄이고 있네요. 이런 모습. 그렇습니다. 조금씩 아주 뭐 크게 줄이기보다는 네. 차츰 그래도 낙폭을 저점 대비 좀 줄여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낙폭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플러스로 제발 돌렸으면 그쵸, 좋겠어요. 그쵸. 자, 조금 더 기운 내길 내서. 바라면서 종목 하나 더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보키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W 중외제약이고요. 33,300원, 10%. 갈 듯 이 종목은 안 가네요. 라고 얘기해주고 계신데 차트가 딱 그렇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쪽도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네. 가는 종목은 뭐 이렇게 확 뛰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알테오젠 눈에 띄고 있고요. 비만 네.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급등했을 때 진짜 많이 갔잖아요. 이 종목도 코로나랑도 엮여있고 테마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JW 중외제약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매력도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또 이제 실적이 나와주는 기업이죠. 워낙에 이제 또 이 수액 매출이 또 이제 높은 기업인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2분기에 수액 매출이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살짝 이제 또 어느 정도 하락을 할 수가 있다. 물론 튼튼하게 나올 테지만 약간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뭐 항암제나 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임상을 또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그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큰 폭으로 또 관심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JW 중해제약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계속해서 이제 못 뚫어주면서 이 박스권 내에서만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 박스권을 뚫어줄 만한 재료, 수급, 모멘텀이 필요한 건데, 일단 재료나 모멘텀은 뭐 이제 뭐 탈모 치료제라든지 뭐 혹은 최근에 뭐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다 나왔죠. 근데 시장에서 전혀 반응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많이 메말라 있죠. 앞서서 거래가 활발했던 구간 대비해서 많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지금 JW 중해제약은 힘도 살짝 부족하구나라는 부분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재료나 모멘텀도 다 나온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은 살짝 부족해질 것 같고 수급도 메말라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선 구간의 단기 매물대를 못 들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를 맞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지금 바로 정리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상승이 나와도 이 박스권 구간을 뚫어주는 상승은 당장에는 힘들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과 현재 이 JW 중해제약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요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뭐 상승이 잘 나오고 있었던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뭐 셀트리온 뭐 요것도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이제 움직임들이 들어갔고 지금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앞선 구간 대비해서 확실하게 힘을 받아주는 관심을 받아주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힘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점 저라면은 지금 당장 정리하고 그냥 다른 종목으로 교체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JW 중해제약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상담 내용 꼼꼼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해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한 종목 진단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래키쇼 주제까지 확인해보고 끝낼 텐데요. 오늘 래키쇼 주제, 6월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았던 쇼핑 앱입니다. 1위와 2위 후보가 쿠팡 대 알리거든요.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됐는지 누굴까요? 공개해 주시죠. 자, 1위는 바로 쿠팡이었습니다. 와. 앞서 저희가 힌트는 드렸죠. 네. 1위가 정말 대단히 많이들 이용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납니까? 2, 3, 4, 5 다 합쳐도요. 네. 1위에 안 됩니다. 와, 쿠팡 3천만 명이 넘습니다. 3,129만 와. 명이 이용했던 쿠팡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와. 시청자분들도 네. 75%나 쿠팡에 투표를 해주셨네요. 그러네요. 그 진짜 쿠팡의 위력을 알 수 있었던 오늘의 랭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용님의 네. 위력도 알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진효님 아주 오늘 촉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오늘 종가 이전에 한번 종목 하나 새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조심스럽게 해도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래키쇼 주제까지 다 전해드렸고요. 아쉽지만 오늘의 래키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